온갖 추측만 무성합니다. 21일이냐, 그것도 아니면 다음 주냐.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숙고가 길어지고 있는데요.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이남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헌법재판소 영상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주에 선고 일자가 잡힐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헌재 앞은 그야말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입니다. 헌재는 지금 평일에 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아직까지 선고일은 지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곳곳에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바리케이트가 설치되어 있고 또 일반인의 통행 역시 제한되고 있습니다. 또 헌재 인근 보행자 도로 역시 전부 막아서고 있고요. 지금 영상에서 잠깐 보시는 것처럼 헌재 내부에 경찰 차벽도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철조망도 곳곳에 둘러져 있어서 그야말로 긴장감이 극에 달하고 있고요. 선고 당일에는 인근 안국역 역시 폐쇄될 준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자, 또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 역시 아직까지 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재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헌재는 평의 상황, 또 선고일과 관련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추측만 이렇게 난무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일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심판 첫 변론까지 열게 됩니다. 자, 긴장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헌법재판소 상황, 지금 오신 또 패널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평의만 벌써 4주 차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이미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우고 있죠. 더 이상 참기 힘들었던 걸까요? 민주당 박창대 원내대표 오늘 오전에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제 역할을 제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헌법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오늘 중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증거가 명확한 만큼 헌법 파괴자 윤석열을 단호하게 만장일치 파면함으로써 그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 강정대 대변인.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예 오늘 중에 선고일 지정해달라 이렇게까지 나섰어요? 그렇죠. 지금 대통령에 대한 평의가 길어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도 신속히 선고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평의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뭐 선고일을 빨리 지정해달라라고 이야기한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오늘 당장 지정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결과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헌법기관인데 여기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가 아닌가라고 우리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헌법재판소가 평의가 길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것도 굉장히 곤란한 상황일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차분하게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리고 여야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기보다는 헌재에서 언제 어떠한 결정을 나오던지 간에 여기에 대해서 승복하고 또 우리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이러한 메시지를 내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대변인은 오늘 선고일 지정해달라 촉구하는 게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러는데 대단히 부적절합니까? 예, 어떻게 이거요? 보십니까? 정당에서는 주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꼭 오늘이라는 의미보단 최대한 신속히 기일 지정을 해달라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광장에 나가봤는데 예. 광장에 계신 분들의 피로감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신경이 날카롭고요. 자칫 어떤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안국동 인근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 그다음에 상인 여러분들이 모두 지금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예. 또 아울러서 이 안국동 주변에 북촌하고 연계돼 있잖아요. 우리 그 해외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안전에도 상당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분들 많이 계신데 뭐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반중 정서가 높으니까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우려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헌법재판소가 이런 그 주민들의 편의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대통령에 대한 리더십 부재가 여러 가지 지금 국내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익에 상당한 그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빨리 해소하는 것이 헌법재판소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최대한의 서비스가 아닐까 네. 생각을 합니다. 자,
뭐 기일을 잡고 있지 않은 헌재를 향해 여야의 속내 저희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볼 텐데요. 그 전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요, 오늘 중에 뭐 선거일 지정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민주당을 향해서 모든 것이 마음대로냐면서 위험한 정당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오늘은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을 하면서 장외투쟁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렇게 급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현재 결정에 자신감을 좀 보이고 있다. 요즘 또 일련에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성급해졌어요. 지금 뭔가 모르지만은 급해졌다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그럼 자기네들도 지금 굉장한 불안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굉장한 불안감이 있어서 급해졌다 이 얘기예요. 근데 뭐에 대한 불안감이라는 건지 정확히 뭐 얘기는 안 하는데 뭐라도 민주당이 좀 들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의 내부 사정을 전혀 모르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민주당이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광장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계속 도보행진 같은 것을 하고 지금 최근까지와는 좀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 어떠한 평의 과정에 있어서 기각이나 각하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막판에 이렇게 집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사실 보면은 민주당에서는 본인들은 모르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알고 있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식의 언론 보도들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헌재에서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서로를 좀 의심하는 과정에서 저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불안해하고 계시거든요. 여야에서는 정쟁을 조금은 수위를 낮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민주당이 홍익표 의원님 사실 좀 수세적인 태세를 보였다가 지난주를 기점으로 광장 총력전에 화력을 좀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취재에 따르면은 이런 기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율사 출신 의원들의 낙관론을 믿었다, 된통당했다. 그래서 율사 출신들이 뭐라고 해도 좀 제대로 듣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런 기류가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손 놓고 있다, 당했다 이런 당혹감스러운 기류인데 민주당 분위기 진짜 불안합니까? 일단은 뭐 약간 이제 그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면 헌법재판소 내부의 분위기를 좀 알지 않겠느냐 했는데 전혀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한 일부 그 법조 출신 아닌 의원들의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모르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알아서도 안 되고요. 그게 만약 그 아까 우리 그 강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가 서로 우리는 모르는데 저쪽 당은 알고 있는 거야라는 이런 불신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서로 다 모르고 있고요. 제가 알기엔 지금 뭐 많이 나오는 뭐 8대0, 5대3, 6대2 이런 얘기는 그야말로 자신들의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거고 현재로서는 어느 것도 확인된 건 아닙니다. 다만 그럼 민주당이 마음이 급해진 거냐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도리어 이제 저도 그 당 지도부의 몇몇 의원들하고 이제 상의할 때 이런 얘기를 전달을 했어요. 민주당이 좀 더 그 의연하고 그 뭔가 안정감을 줘야 되는데 괜히 조급해 보이는 모양새를 보이면 국민들이 더 불안해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전달을 했고 다만 근데 이렇게 된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여부보다는 그 앞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사실은 구속 취소가 될 거라고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기대를 못했을 거로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되면서 당원들과 또는 지지자들이 상당히 불안감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도대체 뭐하냐 이런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어떤 불만감, 불안감, 그다음에 어떤 현장에서의 불만 등을 좀 더 당이 긴장감을 높여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하는 거지 헌법재판소의 어떤 결정 여부와 관련돼서 불안감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헌재 결정에 대한 불안감은 없는데 구속 취소 이후에 좀 당내 불안감은 커진 건 맞다 이런. 그러니까 구속 취소 이후에 당내보다 이제 그 지지자들이나 그 어떤 그 당원들이 이러다가 그 헌재에서도 탄핵이 기각되면 어떡하지? 근데 민주당은 뭐하지? 이런 불만이나 불안이 커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뭔가 당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하는 거지 어떤 불안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안감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난주 보면 인용은 될 것 같아. 그런데 만약에 마은혁 후보자가 없기 때문에 8대0 안 되면 어떡하지? 10,000분의 1이라도 1,000분의 1이라도
확실하게 인용시키려면은 마은혁 후보자가 필요한 거 아니야? 라는 여러 가지 고민, 그러니까 만분의 1이라도 그 혹시나 기각될까 봐야 그런 불안함은 살짝은 더 커졌다라는 느낌을 저는 취재하면서 받기는 받았어요. 요즘 사실 민주당이 의총 되게 자주 열잖아요. 네. 그러면 의원들 기류도 좀 취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그 홍 원내대표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예. 아니 지금 구속 취소되는 것도 예측도 못하고 그다음에 뭐 날짜도 계속 틀리고 그래서 뭐 의총에서 발언해봤자 나 듣지도 않는다 네. 라면서 화나는 의원들 분명히 법조인 출신 아닌 분들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우리 예전에 뭐 그 고추장 맛은 뭐 며느리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듯이 네. 지난주에 저희 채널A가 단독 보도해 드렸듯이 보면 아직도 쟁점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날짜 얘기는 못 꺼낸 걸로도 보이고 그리고 이제 누가 저기 인용될지 기각될지까지도 예. 얘기가 못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하면 여야 모두 취재는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추측만 좀 난무한 상황인데 반면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요 이틀 연속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이 원하면 기자회견도 좋다, 또 공동 메시지도 내겠다 이렇게까지 나서고 있는데 물론 민주당에서는요 이렇게 일축하긴 했습니다. 믿을 걸 믿어야죠. 그분이 제일 입장이다. 거짓말 많이 하는 분이에요. 예. 제가 잘 알아요. 예. 그분이 거짓말 안 하면 이미 대권 후보가 돼 있을 겁니다. 제일 큰 책임이 많아요.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을 믿기 어렵다 그런 말씀. 대선 때부터 측근이라고 해가지고 같은 검사 출신이고 그래서 지금 원내대표가 됐죠. 벼슬 높아졌죠. 그러나 그럴수록 대통령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렸어야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홍 의원님. 그런데 시계를 한 8년 전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찾아보니까 한 선고 한 달 전쯤에 이미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헌재 판결에 승복하겠다 이러면서 나란히 좀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아까 조금 전에 민주당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여당의 공식 입장 이거 그냥 거짓말이다 사실상 못 박은 거나 다름없는 것 같은데 이러면 정치권이 뭔가 논의할 수 있는 여지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워낙 그 여야가 서로 간의 입장이 너무 강하게 부딪히다 보니까 예. 그리고 특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 민주당이 그 근거도 없는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반면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그 탄핵을 옹호하고 지금 도리어 이 광장에 있는 그 헌법 불복, 그러니까 그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불복하는 세력과 함께 힘을 모으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게 서로에 대한 의심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물론 국회의장 주관으로 해서 양당 또는 그 각 모든 정당의 그 원내대표 또는 당을 대표하는 누군가가 참석해서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내면 좋겠죠. 그럼 네. 좀 더 안정감이 있겠는데 저는 너무나 당연한 것을 자꾸 물어보는 것 같아요. 여기서 승복 안 하고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도리어 승복보다는 한 단계 더 높여서 승복을 묻는 게 아니라 언론에서도 첫 번째는 결과 이후에 광장과 거리두기를 할 거냐 말 거냐.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단순히 그냥 소극적으로 승복하고 방치하는 게 아니라 지지층을 설득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내야 돼요. 더 구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 시기보다 지금 훨씬 더 갈등이나 대립의 그 골이 깊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방치하면 제가 보기에는 광화문이나 이제 지금 그 안국동 일대에서 내내 지금 저런 그 찬성 반대 입장이 반복될 거예요, 시위가. 예. 그런 측면에서 그걸 빨리 조기에 종식하기 위해서는 광장의 에너지를 이제는 제도권 내를 수렴해서 더 이상 광장에서의 어떤 저런 그 충돌이나 또는 그 반대, 찬성 이런 시위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하는 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광장의 에너지가 지속되지 않게 방치하지 않도록 하는 거에 대한 약속을 또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예. 승복을 안 하면 그거야말로 반헌법적 정당이 되는 거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결과가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는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승복하는 게 헌정 질서를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세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결과에 대해서 하나는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 이건 있을 수 없죠. 그러나 결과를 그대로 그냥 수용을 하되 방치하는 거죠. 현재 상황을. 저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 갈등 국면을 타개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두 가지 제시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야권에서는 이 승복 논란을 두고 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와요. 강정현 대변인. 그러니까 결국에 대통령 탄핵이 만약에 인용이 된다고 하면은
이거 당이 좀 빠져나갈 출구 전략 벌써부터 계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건 아니죠. 그렇게 했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출당 조치를 했다라든지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국민의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외부에 있던 인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을 인재영입 형태로 들어와서 경선을 통해서 대통령을 만들어낸 정당이잖아요. 예. 지금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과의 거리두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뭐 과거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 그런 형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당은 어쨌든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승복하는 메시지는 저는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우리가 이슈에서 다뤘던 것, 뭐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 당장 뭐 선고기일 지정해달라라고 헌법재판소에다가 압박을 넣는다라든지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선 모르는데 민주당은 아는 거 아니냐. 또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쪽은 헌법재판소 내부 모르는데 국민의힘은 아는 거 아니냐. 이런 형태의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불필요한 정쟁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우리가 정쟁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을 하나 되게 하는 메시지를 여야가 예. 어떻게 함께 낼 것인가. 조금 아까 속보를 보니까 내일 오전 11시에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과 함께 만난다라고 하는데 네.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좀 기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그러면 자, 두 분께 제가 짧게 OX 한번 던져볼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렇게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승복 의지를 내비치는 게 사실 저러려면 어느 정도 확신할 만한 결과를 좀 예상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메시지가 좀 필요할 때 그런 것 같은데 자, 강정혜 대변인 네. 보시기에 저희가 좀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 한번 띄워드릴까요? 국민의힘이 승복을 외치는 이 이유는 기각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OX 어떻습니까? 기각을 확신한다라기보다는 어떠한 결과이든지 간에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우리 국가에 있어서 정당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준비된 게 OX밖에 없어서 그래도 굳이 OX를 고르신다면 뭘까요? 저는 기각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는 어느 정도 기각 혹은 각하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O에 가깝습니까? 네. 예. 우리 홍익표 원내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 질문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이 희망사항에 대한 뇌피셜이 아니라 네. 구체적인 무슨 정보나 그 어떤 그걸 갖고 있어서 확신하냐 이런 질문인 것 같거든요. 예. 아까도 제가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여야 모두 헌법재판소에 관련된 정보는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사항은 뭐 그 기각이든 각하일 수 있겠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이남희 기자. 예. 네, X입니다. 예. 대놓고 확신한다고 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희가 진짜 확신하냐고. 어떻게 알겠냐. 분명히 된다 기각된다 각하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정부 여당 입장으로선 네. 그래야 진짜 되는 거다. 그러니까 여론전으로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확신하냐고 100% 확신하냐고 물어봤을 때 비공식적으로는 그런 답을 네. 희망사항이죠. 결국 정보가 없다 이런 쪽으로 기결이 되는데 그런데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탄핵 심판과 함께 촌각을 다투고 있는 한덕수 총리 사안에 대해서도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 입수한 정보로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 사건은 이미 평의가 끝났다고 합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집권당의 원내대표로서 참겠습니다. 자, 강정혜 대변인. 네. 근데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게 헌재 평이라는 게 사실 좀 말이 새나가기는 어려운 구조잖아요. 법조인이라서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이게 설령 새나갔다 하더라도 저런 걸 흘리는 게 지금 여당에게 도움이 됩니까? 그러게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어느 정도까지의 정보를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부분에 있어서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좀 기각될 것이다라는 것이 법조계에서도 거의 중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대통령의 사건과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19일에 단 한 차례만 변론기일을 하고 마무리가 되었었거든요. 네. 그때도 국회 측에서는 한 기일을 더 열어달라고 했지만 재판관들은 이제 쟁점이 간단하기 때문에 굳이 한 기일은 더 할 필요 없다라고 했었던 것이죠. 근데 특이하게도 결심 이후에 국회 측에서 서류를 신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에서의 국무위원들 수사 자료를 좀 보고 싶다. 근데 헌재가 보통은 재판부가 결심 이후에 신청 같은 걸 안 받아주는데 받아줬어요. 근데 네. 오히려 검찰
검찰 측에서는 이 기록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거부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곧 결정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것이 있고 아마 지금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거는 그걸로 보여요. 최근에는 국무총리 사건과 대통령 사건을 지난주에 있었던 감사원장과 검사 3인처럼 같은 날 선고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는 계속 평의가 진행 중이다라는 형태로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무총리 사건은 평의가 마무리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시잖아요. 선고가 먼저 나올 것 같다. 그리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를 담아서 하신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의지의 표현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주신 건데 홍영표 원내대표님, 권성도 의원님은 좀 친하시잖아요. 오래 좀 봐오셨던 사이로서 이 시점에 나 이거 뭔가 알고 있다 이런 뉘앙스 풍기는 게 진짜 속내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 진짜 알았으면 저렇게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대충 뭔가 이제 들었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하는 건데 저도 뭐 정치권에 있을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있는 것처럼. 아 그래요? 예, 본인 경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없을 때도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게 뭐 꼭 100% 있다. 물론 이제 조금 뭐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평의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는 최종적으로 100% 확신을 갖고 얘기한 건 아닐 거로 생각을 해요. 예. 여러 경로로 뭐 이러저런 얘기가 왜냐하면 그 서초동 법조 그 법조타운 쪽으로 가보면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요. 그쪽에서 다들 뭐 이 헌법재판소니 대법원이니 이런데 연결된 변호사들의 법조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누구는 어떻더라 저떻더라 하는데 네. 자세히 들어보면 그 뇌피셜이지 그 진짜 뭘 갖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저 얘기에는 한덕수 그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중론 이 법조인들 내에 평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일단은 본안에 대해서는 탄핵의 여부에서는 기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수 법조인들이 진보보수를 떠나서. 그리고 두 번째 쟁점이 되는 것은 151석이냐 200석이냐 문제가 하나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국회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그 헌법재판소가 관여하는 게 아니라 국회가 알아서 하는 거다. 네. 그래서 아마 각하될 가능성이 높아요. 즉 151석에 대해서는 국회에 손을 들어주고 반면에 그 탄핵과 인용과 관련돼서는 그 기각적으로 결정될 거라는 게 그 상당수 법조인들의 분석이에요.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네. 평의가 끝났다 이런 얘기를 아마 그 애돌려서 얘기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자 지금 저희가 계속 승복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시선도 쏠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채널A에서 헌법 질서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냐 이런 승복 의사를 사실상 내비치기는 했는데 이재명 대표를 향한 압박이 계속 되고 있는 거거든요. 홍 의원님 보시기에 이 정도면 민주당은 할 만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물론 당대표가 방송에 나와서 예. 그 승복 안 하고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만큼 확실한 게 뭐가 있겠나 싶어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그 원내대표나 당대표가 어떤 형식을 갖춰서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국회의장이 당대표, 비대위원장과 그러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우리 이재명 대표를 부르거나 네. 아니면 양당 원내대표를 부르거나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그 우리 자체가 무슨 불복을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공식적으로 승복 메시지를 내는 것 자체가 네. 더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그 잘못한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 안 하겠다고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저런 입장을 낼 이유가 없어요. 당연히 승복하기 때문에. 예.